예, 어찌됐든 뭐 진행을 먼저 그래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먼저 시작을 하고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예,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시는 분들대로 조금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다들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참석해 주신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예.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마 피해자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늘 또 들어오셨을 거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의 피해 사례라든지, 많은 이제 말씀을 좀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고, 먼저 진행 순서는 오늘 이렇게 참석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연대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설명,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잡혀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행정소송 진행 상황 설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오늘 좀 참석해 주신 우리 유승민 전 IOC 위원이시고 대한탁구협회 회장님이 오늘 참석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유승민 회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네, 네, 김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저는 파리올림픽 끝나고 잘 와서 여러 예, 가지 또 밀린 일들 하고 지내고 있고요. 또 예, 이렇게 학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이런 최저학력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자리 중에 제가 잠깐 이석해서 지금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다시 제가 말씀만 좀 드리고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예,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좀 몇 년 전 회의죠. 그 회의 때도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유승민은 IOC 전 위원이고, 대한탁구협회장이고, 하이 포지셔닝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필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학년, 6학년 축구 선수 부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김창호 대표님과 함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최저학력제가 왜 이슈가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포츠인들, 엘리트 스포츠 하는 학생들을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전문직이라고 봐요. 이미 물론 뭐 그게 약간의 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되면 진로는 정해진다고 봅니다. 특히 운동하는 아이들일수록 빠르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나 외부의 있던 시선들은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그냥 학생 중에 한 명, 예,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산고등학교 대구부 해체 소식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일들이 필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서서 교육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물론 부끄럽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디시전 메이킹 바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의 저명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들, 또 어떤 뭐 기관장들과 만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한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가? 그 직업은 중학교 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프레임을 갖춰놨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선진체육은 대한민국이 자꾸 선진화, 체육의 선진화를 떠들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자, 교실에 앉아서 수업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 수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앉혀놓고 국영수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즉 체육 분야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외교, 스포츠 행정, 스포츠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가는 들이
정책을 발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아이들이 축구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6학년, 4학년입니다. 지금 그만둔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진로는 스포츠 쪽의 어떤 진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스포츠를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그 진로를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이 사회 나가면 운동선수니까 적응하기 힘들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가 아니고, 자, 너희들이 스포츠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게, 그때도 우리 김창호 대표님이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토론의 결과물을 갖고 어떤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접근할 것인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누군가는 관계자분들 같은 고민으로 모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창구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첫 번째 사안은 최저학력제입니다. 최저학력제? 뭐냐,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 프레임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도 왜 이 프레임에 갖춰놨지? 저 축구 부모님들이 20명이 계신데, 저한테 개인톡으로 막 오세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마치 우리를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겠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력만으로도 사회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시작이 오늘 토론회일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저도 듣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 팔로우업을 해서 들을 거고 이 나오는 어젠다를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또 저희 아이들도 걸려 있고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이 부분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미국 봐봐. 일본 봐봐. 다 공부하면서 하잖아. 저 IOC 위원 8년 했습니다. 선진국이랑 선진국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과연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최저학력제가 불합리하다고 떠드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미국 따라야 된다, 일본 따라야 된다 하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K 스포츠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이쪽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자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수년간 이 공무원 기관 등을 상대해봤지만 한 방에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밝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보셨지만 13개의 금메달 따고 우리 선수들 돌아왔습니다. 그들 박수 받죠. 존경받죠. 근데 이면에는 운동부 다 해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창호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여기 학부모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목소리를 더 세게 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또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운동만 해서 이렇다라는 얘기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 토론회에서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모 교수님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요. 저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페어 플레이를 하고 더 많은 거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선수 25년 했습니다. 올림픽 4번 나갔고요. 금운동 다 따봤고요. 지금 협회장 하고 있고 IOC까지 해봤습니다. 선진 모델 제가 다 접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최저 학력제만큼은 불합리하다라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목표들을 잘 대변해서 언젠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최대한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저 회장님께서도 이제 회장님이 아닌 저희들하고 똑같은 학부모님이시니까 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유승민 우리 회장님, 우리 또 학부모님께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렇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회의 내용은 예, 제가 예, 팔로우 해가지고 또 다시 다음번 회의 때 제가 예, 또 다른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또 현재 계속 시합 중이기도 한데 우리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 또 강호석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셨거든요. 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석입니다. 사실 이 최장력제에 관해서 2019년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줄기차게 그 사람들한테 이건 악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 그 칼럼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의 이런 마음보다는 여기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현재 지금 아이가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노력들이, 중단된다라는 이 현실을 지금 갖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냥 목소리만 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부모연대라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돼서 너무 든든하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라는 그 또 정부 조직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기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발해서 저희들이 김창호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학부형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번에 어떤 그 체육인들도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또 무조건 이렇게 어떤 그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부당함을 또 우리들이 부당함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손으로 좀 더 이렇게 어, 좀 떳떳하고 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정책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기 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많이 계신데 다른 힘을 모아서 지금 오늘 오신 분이 있고 또 앞으로 해서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좀 불합리한 한국에 맞는 또 한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체육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그리고 지금 뭐 어찌됐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언론적으로도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안 그래도 이 회의하기 전에 연합뉴스의 이혜진 기자님이 이제 연락이 먼저 왔었습니다. 예, 와서 오늘 했던 내용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고 사전 먼저 이제 언론 보도 자료로 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요 결과물을 가지고 또 보도자료를 또 내시기로 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미디어언론연합에 이제 박정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도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런 학부모님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하시고 언론인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시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정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 말씀 좀 들리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소리가 되면은 연결이 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오늘 혹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사무총장님 혹시 나오셨는가요? 오늘 안 오셨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우리 김성진 우리 법무법인 인유의 변호사님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좀 나열해 드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 행정소송에 관계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또 학부모님들의 궁금하신 점, 그런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런 자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진 우리 변호사님 먼저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성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부모님들 의문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했고, 저도 나름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과 헌법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많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어찌됐든 뭔가가 학부모님들하고의 연대가 좀 되려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페이스북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부모 연대도 임원을 좀 구축하고 있고 제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강우석 감독님이나 회장님께서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구성을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함재상 수석 부회장님을 제가 좀 모셨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학부모 연대가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재상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자비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9월 초까지 홈페이지를 지금 개설을 완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재상 수석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수석부회장 함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에 피해 사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선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저 역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김창우 대표님과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의 가장 큰 기능은 최저학력제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 최저학력제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최저학력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취지에 동참하시는 많은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님들의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셔서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저희 연대에 동참하셔서 10만 아니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2학기 때 저희 아이들이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수석 부장님께서 좀 더 힘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 연대가 혼자 목소리로는 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7개 지부 설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14개 지부는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3개 지부 전북, 대전, 충남 지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실 분을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게 17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9월에서 10월 중에 정식적으로 우리 학부모 연대가 진짜 출범식을 해서 교육부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정치권에서도 진짜 함부로 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힘 있는 그런 우리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가 두 분하고 잡혀 있어요. 먼저 이모경 우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국회의원하고 9월 10일 수요일 날 광명에서 이제 여기 문체부 교육부 담당자들하고도 같이 그리고 학부모님 중에서도 피해 사례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그런 부분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여야가 우리가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서지영 우리 국회의원이 계세요. 부산의 동래구 그건데
교육위 소속이라서 이분이 입법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발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학력제에 대한 폐지를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분이라서 이분이 이제 간담회를 지금 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수석 보좌관하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를 같이 만나서 이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헌법 소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바로 정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장 빠르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행정소송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 5명 정도만 진행을 하려다 보니 갑자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화상회의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이 지금 최저학력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 준비 상황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시고 요에 대한 부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투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학교체육진흥법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는 방법과 개개 학생들이 학교장이 출전 금지라는 통보를 했을 때 그 통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장 선생님의 어떤 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헌법재판소에다가 학교체육진흥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고 이 법 자체가 나의 출전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4월 달에 그 헌법소원하고 이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4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거의 4개월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결정을 안 해주고 있고 좀 외람된 말씀인데 헌법재판소에 가면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출전을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빨리 구제받기 위해서는 곧 있으면 아마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서 출전을 금한다고 통보를 할 겁니다. 그 통보를 하자마자 바로 그 학교가 있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교장 선생님의 그 출전 금지 통보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바로 그 2학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대로 지금 4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말이든 9월 초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며 급하게 빨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우리 개개 학생들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안 한 학생도 다 그 효력정지 가처분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체육진흥법 자체가 스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내가 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학생 10명 중에 2명만 행정소송하고 8명은 안 했다고 하면 2명만 출전이 가능하고 8명은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출전 금지 통보받은 학생들 개개 명의로 전부 다 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재능 기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김창호 회장님이 말씀하셔서 개개 학생들이 학교장으로부터 출전 금지 통보 받으면 저희가 빨리 가처분 신청서를 뭐 무료로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그래, 이거를 안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이제 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지금 급한 불을 먼저 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부모님들 중에도. 그래서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 저희 오늘도 이거 하기 전에도 벌써 낮에도 저에게 전화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찾아서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 학부모님들 먼저 하실 분들은 예, 마이크 예,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댓글에다가 먼저 또 누가 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박정호 대표님 오늘 말씀 되는가요? 아까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그렇다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예,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예, 서울 같으면 서울 뭐 행정법원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학부모 연대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조금 학생들이 취합되면 음,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원고가 돼가지고 아,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면과 그다음에 예, 법원으로 하여금 이게 단순하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음, 참 많은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구나 예, 보여주는 차원에서 좀 피해 사례가 좀 많이 취합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예, 확실하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강지연 우리 학부모님 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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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는 벌써 야구를 하는데요, 대구에서. 벌써 학교에서 출전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미 출전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 네네. 예, 저희는 이미 출전 안 된다라고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 받아서, 통보서나 통지서가 있으신가요? 아니, 통지서는 없대요. 그냥 이제 학교장 확인서가 협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회로 학교장 확인서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장 확인서가 안 들어가니까 음, 경기 자체를 뛸 수가 없다. 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아마 네, 많은 그걸, 학생들 공통된 사항일 텐데 네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학교장에게 그 출전과 관련된 서류를 못 해준다는 확인을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출전 서류를 못 준다는 네, 확인요? 그거 자체가 거부 처분이거든요. 네,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꼭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무슨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거든요. 네네, 그 확인서 하나만 받아오시면 네, 그걸 가지고 바로 저희가 급하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써서 네, 대구니까 대구지방법원에 내면서 네, 이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도 해야 되고 네, 그 거부 처분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네. 가처분은 평균적으로 결정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빨리 하면은 아마 추석 직후에 그 우리 아이가 출전할 수 있게 가처분이 인용될 겁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클럽팀이다 보니까 야구는 클럽팀은 일정 성적이 안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학 문제가 있는데 출전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아이 상심이 지금 너무 큰 상태라서 음. 그럼 학교장한테 이거 확인서를 그냥 어떤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선생님 뭐 그냥 알아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원래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야구부에서 학교에다가 그 학교장 확인서 이렇게 얘가 뭐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확인서를 보내주시는데 며칠까지 그러니까 8월 29일까지 넣어주셔야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U15 뭐 삼성기
DGB 이렇게 막 뛸 수가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지금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장한테 그 네. 확인서를 발급 못 해준다는 확인증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증을 그냥 써달라고 하면 예, 예, 예. 써주실까요? 그렇게 써주실까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하십시오. 아, 통화 녹음은 체육부장 선생님이 못 나간다라고 녹음한 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아, 학교에서 네네. 못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했으니까 네. 그 거부 처분을 다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사실 확인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예, 되겠네요. 저희가 예, 예. 그쵸? 특별한 양식은 없다 하더라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의외로 보면은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그래도 일단은 각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고, 가처분을 하면 판사님이 우리 학생과 학교장을 각 불러서 한 번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리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학생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개개 사안에 맞게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시간도 걸리고, 음, 그래서 9월 중순에서 말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 중학생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 최저학력제가 고등학생은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하면은 다시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중학생은 그게 법에 안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항상 지금 제일 많이 또 활동을 해주신 우리 양승란 학부모님 지금 들어오셨는가요? 네, 선생님, 예, 아유 잘 대표님. 지내시죠? 네, 예,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요, 뭐 당장에 해주시는 대로 믿고 뭐 하면 되죠, 뭐.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다양하게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머니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선생님, 저 오늘 아이 데리고 그 검사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등급 때문에 아, 예, 예, 예. 아마 뭐 이렇게 뭐 상급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점수를 이렇게 하시더니 될 것 같다고 이걸 하시는데 예, 병원 일정 때문에 지금 결과는 9월 20일쯤 들으러 갈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이것까지 같이 내면은 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더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선생님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 지금 섞이면 안 돼서 제가 어, 개인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당장에 뭐 이렇게 저는 행정소송을 해주셔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면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게 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다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초등학생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중학생들이 이게 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라서 뭐 크게 시험을 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학생이 너무 지금 가운데 끼어가지고 큰일이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또 야구 쪽에 요즘에 지금 야구도 그렇지만 태권도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저희한테 먼저 접수가 된 거는 태권도 지도자님이 보내주셨는데 28명이거든요. 췌장염에 걸린 분이. 아, 우리 학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좀 예, 우리가 좀 접수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최대한 빠르게 좀 이렇게 우리 법정에도 예, 좀 많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혹시 또 학부모님 중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여기는 부모님들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 말씀해도 될까요? 야, 예, 예. 아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정보 듣기로는 이게 뭐, 거짓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정보를 말씀해준 분이 그 같은
운동을 하는 후였고, 잠시만요. 저게 권영학 학부모님 이제 스피커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스피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보 듣기로는 사립학교에서는 그 최저 기준에 미달된 학생들을 같은 시험지로 2, 3회 재시험을 봐서 미달이 안 되게 해서 출전을 하게끔 했는데 너희 학교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학교인데 같이 미달이 되었어요. 같은 학년인데. 근데 과목에 따라 그거를 수행평가를 다시 봐서 출전을 시켜주고 또 어떤 아이는 영어 수행평가가 듣기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만.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궁금한데,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3명이 출전 금지가 됐거든요. 중학생, 3, 4명이야. 그럴 때, 아까 출전 금지 통지라는 거를 서면으로 받은 게 없고, 그냥 코치를 통해서 이제 미달이 되어서 출전을 9월부터 2월까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구두상으로만 정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지를 서면으로 받으라는 말씀인 거죠. 일단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행정처분 어, 그 소송을 하려면 서면으로 통지를 교장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정해진 네. 양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보통, 양식은 없고요. 예, 네네.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민원 신청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식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게 맞는 거. 그게 나을까요? 일단은 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은 참가 불허니까 네네. 참가를 불허했다는 건 확인서라도 하나 주시라 음, 하면은 뭐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뭐 하고, A4지에 하고, 간단하게 한 장이라도 하고. 적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이게 교장 예, 상대로 이게 이 소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예, 이게 음, 이 학교 체육진흥법 시행 규칙을 보면 네. 이 불허 처분을 하는 사람 자체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을 예, 통해서요? 예.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교육부하고 교육감인데 네네. 개개 학생에 대해서 출전을 시켜줄지 말지 정하는 사람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의 뭐, 누구는 수행평가를 다시 봐서 출전할 수 있고, 누구는 과목이 이게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러면은 교장의 재량인가요? 그건 교장, 아니잖아요. 법 자체는. 음, 일단은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학교마다 그러면은 구제 방법이 다르단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제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 저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 구제를 해주는 사립학교도 있고, 교장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같은 학년에, 또 메달권에 드는 엘리트예요. 꿈나무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목에 따라 그거를 수행평가를 다시 해서 출전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절차 법도 학교마다 이게 틀리게 되는 게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이런 법이 다 틀리고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구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 실정입니다. 음. 그래요. 그게 이제 네. 구제를 안 해주는 학교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교인 것 같고, 그게 법을 지키는 거죠. 지금 맞는 그거는요. 그렇죠. 그쵸? 그 예, 최저 예. 기준을 지키는 건데, 예, 근데 안 지키는 학교도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게
막상 당하는 부모와 학생은 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고 부당한 면이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진짜 재시험을 2, 3회 봐서 똑같은 문제로. 그거는 그 학부형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학교의 학부형이. 너희 학교는 왜 그렇게 안 했어?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2, 3회 똑같은 시험을 해서 미달된 학생을 출전을 하게끔 해주는 사립학교가 있고 같은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다시 보게 해서 뭐 과학 과목은 괜찮아서 해주고 영어 과목은 듣기평가를 안 되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그 함재상 부회장님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예건맘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사례들을요, 좀 쭉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대담이나 혹은 교육감 대담 같은 거 할 때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사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 아이를 꼭 보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 자기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학생이 나가게 해주는 거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하고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제가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사실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고려시대 때 문신과 무신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역사적으로 이 문에 대한 숭상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너희가 이거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하면 운동만 해서 뭘 하냐. 아까 유승민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이게 사실은 좀 기저에 좀 깔려 있다고 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고 교육부에서 최저학력제를 학생들에게 도입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죠. 학생들이 기본 학력을 갖추고 또 뭐 미래에 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것들을 생각해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좀 어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미국이나 일본의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최저학력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동 선수로도 안 보내주는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선수가 아닌 아이들, 일반 아이들이 낙제를 하면 걔네 졸업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 못해서 낙제해도 그냥 학교 출석만 하면 졸업이 됩니다. 또 공부 안 한 그 애들은 어떻게 졸업이 되고 학생 선수들은 운동을 하느냐고 지금 못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만 너무 강력한 잣대를 대서 최저학력제를 해서 운동 대회를 못 나가게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강득구 의원, 안양시에 계시는 강득구 의원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교육감님들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좀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행정이나 이제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그 실제적으로 학생 선수와 학생 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바꿔야 될 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보면 제 11조 1항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대회 참가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대회 참가 금지. 뭐 최저학력제는 모두가 뭐 공감하듯이 우리 뭐 애들이 좀 공부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무슨 좀 이렇게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근데 요 안에서 제 11조 1항의 대회 참가 금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다르게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문체부에 그때 올라갔을 때 충북 지부 우리 요번에 또 회장님을 맡아주신 분하고 이제 같이 갔었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건 어찌됐든 교육부의 차관 그분이 지금 고집을 좀 부리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분이 이제 소스를 주신 그런 문체부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할 때는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차관을 보고 무조건 출석을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좀 더 주지를 시켜주고, 만약에 그 교육부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경우에는 수정이 빨리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김성재 변호사님께서도 그러면은 좋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무보수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오늘 급하게 우리가 또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언론에다가 계속 노출을 시킬 거예요. 예, 오늘 했던 내용 가지고 우리 화상회의를 하고 피해 사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노출을 시키고,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차관에 대한 그 부분의 요청까지 같이 할 겁니다. 예,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국회로 아예 그냥 들어가야죠. 국회로 가서 교육부 담당 교육위 소속 국회, 뭐 강덕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나서 차관하고 같이 별도의 진짜 이게 한번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관을 무조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도 아빠라고 이제 성함을 안 적어 놓으시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한번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중학교 2학년이고요. 이제 영어 과목에, 수학 과목에서 최저 학력이 하나 그냥 몇 점에 걸려서 못 나가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방학 전에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청도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도 뭐 연락을 주겠다 그러고 답변도 없고요.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이는 뭐 운동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계속 이러면 시합도 못 나가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뭐 시합을 못 나가게 되면 애들이 운동을 한다 그래도 뭐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목표 의식이 없다 보면 열심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걸 써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음, 참 이것도 학교장이 모른다라는 것도 참 이것도 문제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 교육청도 몰랐습니다.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입법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노릇이죠. 이 그냥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님, 이거는 학교장도 모르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학교에 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체육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왜 이제 학부모들한테 통지를 안 해줬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만 보도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부모가 알아야지 옆에서 좀 독려를 하든가 뭘 하는데 한다 말하고서 이제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치님한테 전화 와서 이제 시합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아,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혹시 또 다른 학부모님도 말씀 뭐 주실 분 계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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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학교장 쪽으로 이게 행정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있지만 그게 학교장 선생님께서도 운동하신 분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이 최저학력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찬성을 하시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개인 대회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학교에서 또 대회를 몇 개 안 나가는 그런 학교가 이제 2년 전에 바뀌셨는데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행정소송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장 선생님이라던가 학교에 어떤 그런 게 미쳐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맞아.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될까 봐 그게 이제 소송을 해야겠다. 일단은 아이가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이도 굉장히 그걸 원했고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면담을 하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워낙 체육부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막 지원을 하시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런 게 될지, 만약에 피해가 갈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네. 피고가 학교장이 되는 거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개별 학교에서 소송을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는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상급 교육청으로 다 이 사건들이 갈 겁니다. 그게 교육청의 변호사가 대응을 할 거고 학교장 개인 어떤 사람에 대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기관으로서 학교장일 뿐이라서 그런 소송을 했다고 해서 애기한테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교장 선생님이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퇴임이 또 얼마 안 남으셨다 보니까 이런 그런가 시끄러운 봐. 거에 예, 또 예, 말리고 싶지 않으신 부분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있는 것 예, 예. 같아서 영종도 그거하고는 조용히 관계없어요. 지냈으면 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네네네. 그게 걱정이 됐는데 다행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말씀드린 김에 이제 전부 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행정소송은 이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장님이 법에 맞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진흥법에 있는 거를 교장 선생님이 그에 따라서 출전 금지한 게 사실 행정소송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거는 한국 학교체육진흥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칙은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송에서 해야 될 건데 애들이 빨리 지금 9월 달에 출전해야 되고 10월 달에 출전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법원도 아니 학교장이 법에 따라서 했는데 뭐가 위법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그다음에 국회에서 간담회 자리, 뭐 교육부에서 간담회 자리 이런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사님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되거든요. 이게 행정소송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집행정지되고 효력정지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학교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충실히 잘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법에 없는 걸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투는 거는 학교장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 법이 잘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기들 빨리 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연도 주시고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연들이나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플레이도 좀 더 할 수가 있고 지금 다행히 지금 방금 강우숙 우리 회장님께서 방금 이렇게 보도 자료를 하나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아까 저하고 낮에 인터뷰했던 연합뉴스 그 이혜진 기자님이 오늘 먼저 이 기사를 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올라왔네요. 공부하는 선수 목표 최저 학력제 여진, 학부모들 소송 전 예고 이래가지고 벌써 지금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또 우리 한국미디어언론연합에서도 내일 아마 보도자료가 쫙 뿌려질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전이 형성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피해 학부모님들이 같이
한꺼번에 뭔가가 돼야지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느끼지 않을까. 변호사님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방금, 예,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또 혹시 또 다른 학부모님들 오늘은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 자꾸 이렇게 듣고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강지연 우리 어머니께서도 지금 너무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막 울컥했는데 그 저하고도 통화를 하셨었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어제 오늘 등교를 거부하고 운동도 학업도 다 싫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애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이 부분도 들으시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좀 더 우리가 힘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나. 예. 저도 솔직히 혼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연들을 듣고 부모님들하고의 같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뭔가 힘이 나서 더 뛰어다니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자꾸만 누가 해주겠지라고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오늘도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저도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보도자료도 내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대표님, 예, 예. 예, 대표님, 저기 그 정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여기 계신 분들 정원 좀 하시라고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우리도 올려놓고 막 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인 거죠. 예. 올렸으면은 뭔가가 같이 공유가 되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누가 해주겠지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5,000명 하는 거하고 10,000명 하는 거하고 파급력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 5만 명이 될 거라고 사실 기대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조금 더 숫자가 많으면, 조금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유 좀 해주시라고. 예, 근데 이 부분도 몰라서 또 못하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관내적이 싫은 분은 지금 18명 중에 저기 10명이 지금 최저 학력제인데 체제에 예. 지금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는데 제가 지금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연락을 지금 못 드렸어요. 제가 내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로. 예.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올게요. 예, 예. 그러니까 몰라서 못 요렇게, 오는 분들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어머니처럼 요렇게 뭔가가 좀 같이, 뭐 이런 힘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돼야지 이게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계속 뭐 10명, 20명 데리고 와야죠. 뭐 주변 그렇죠. 분들은. 이게 이제 계속 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부모 연대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도자료에 제가 댓글을 달아놨더니,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댓글을 달아놨더니 그거 보고 또 많이 오셨어요. 예, 예,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도 그렇고, 예, 많죠.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가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글쓰기 기능도 그렇고 예, 접근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홈페이지를 맞아요. 사실은 좀 빨리 열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밴드든지 카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통로를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대표님 그 다시 연락처 하려고 페이스북이랑 많이 뒤졌거든요. 예,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이게 좀 빨리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찾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함재상 수석 부회장님, 지금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라도 알겠- 빨리 지금 만들어줘야 공유가 되고 좀 이게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했을 때 좀 빨리 튀어나와야 거기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맞아요. 예. 거의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서 겨우 찾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노출이 너무 안 돼요. 예. 이게 몰라서 이게 못하는 경우가 대반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어머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더 이렇게 지금도 함재상 우리 수석 부회장님도 지금 이런 말씀 들으니까 뭔가 모를 또 힘이 또 나시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예, 계속 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새주십시오. 아유, 역시, 예, 양순환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이미영 학부모님 또 한 말씀 또 하셔야죠. 네, 저도 예, 요번에 영어 1점 모자라가지고 예, 애가 경기 못 나가거든요. 예, 근데 6호까지 한 상태라서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다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예,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잘하니까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1점 차이도 잘 안 되니까 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애는 더 속상하겠죠. 제가 해줄 게 없어서. 아, 참, 왜 이런 거를, 참. 그러니까요. 운동으로 실력 올려놔도 공부로 막는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것도 1점 차이로 문제 한 문제 차이거든요, 진짜. 뭐 0.1점으로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 운동 실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최저학력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 예.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국영수가 하고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조금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버리려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 애들도. 예, 이런 법이 뭐 전 세계적으로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선례인데 왜 그래 운동하는 애들만 자꾸만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건지 안 그래도 애들 운동한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애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아들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뭐 최장력자하고는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애들 운동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그 케어를 한다고 집사람도 완전히 취업을 아니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계속 이렇게 출퇴근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따라다니고 전지훈련 간다고 따라다니고 이 부모님들이거든요. 정말 힘든 부분이. 근데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이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이게 참. 그리고 우리 저 강호석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한다고, 말씀하시죠. 일단 뭐 부모님들 마음 아프실 거라고 저도 지금 뭐 마음이 찡한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최저학력제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제 취지는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좋은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우리나라보다 그 금메달을 많이 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대학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죠. 그죠?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보다 금메달을 많이 땄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최저학력제가 아니라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뭐 업대라든지 뭐 공대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최저학력제를 만들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주장했듯이 최고학력제를 만들어라. 그래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도 하면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게 공부하는 학생이지 최저학력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최저학력제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좀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경우에 더 나은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뭐 변호사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최저학력제 가지고 운동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제는